안녕하세요, 슈퍼노멀입니다. 이번 주도 22님께서 새로 멤버십 후원을 해주셔서 감사 인사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갑자기 요새 다시 멤버십 후원이 늘어나고 있는데 멤버십은 그냥 순수 후원입니다. 제가 따로 특별한 혜택을 드리는 게 없고 드릴 수 있는 것도 없고, 제가 유튜브를 하는 이유가 투자 기록을 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돈을 벌게 해드리려는 게 아니라 제가 돈을 벌려고 하는 게 목적이고, 이거 해도 뭐 얼마 못 법니다. 조회수 수익이랑 이렇게 후원해 주시는 걸로 한 달에 5만원 정도 버는 것 같고, 진짜 이게 시간 쏟아붓는 거에 대비해서 가성비가 안 나오는 건데, 취미생활로 하는 유튜브에 이렇게 해주시는 후원은 큰 힘이 되고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주말이라 한 주를 정리하는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지난주 금요일에 엄청난 폭락이 있었고 10억을 인증하자마자 폭락을 맞아서 오랜만에 놀림도 당했는데, 걱정을 했지만 바로 회복을 하고 있고, 이제부터가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라는 이야기도 나와서 속슬 장기 투자를 하는 입장과, 그리고 젠슨황이 온다고 하길래 괜히 국장에 껄떡거려서 여기에 물려서 제가 영상도 올리고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지 계좌 상황을 보면서 정리하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주 다행히 우려했던 하락은 없었고, 지난주 금요일에 너무 세게 두들겨 맞아서 지금의 상승장이 끝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도 본격적인 조정이 시작되는 것인가 하는 걱정이 있었지만 현재까지는 아주 무난하게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체적으로 크게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은데, CPI가 신경이 많이 쓰였는데 무난하게 넘어갔고, 14일에 트럼프가 이란과 협의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뭐 아니라는 이야기도 있고, 폭격을 한다고 했다가 취소를 했는데 취소를 취소한다 라는 이야기도 있고 한데, 저는 그냥 지 마음대로 하라 그래 라는 생각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제가 하지 말란다고 안 할 것도 아니고, 시황 따라다니면서 트레이딩 하는 입장이 아니라 별로 신경 쓰고 싶지 않다라는 입장이고, 계속해서 AI가 버블이냐 아니냐에 관한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고, 구글이 유상증자를 하는데 메타도 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이렇게 투자를 하는데 돈은 언제 버는 것이냐, 이렇게 투자하는 거 봐라, 그래서 돈은 언제 버는 건데 하면서 계속해서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되는 것 같은데, 판단은 각자 알아서 하면 되는 거고, 이것 외에도 여러 가지 뉴스들이 반복해서 나올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속슬에 장기 투자하고 대운을 맞이하고 있는 입장에서 지금의 파도를 잘 타는 게 매우 중요한 상황이고요. 2년에서 5년 정도 아니면 그 이상 반도체가 우상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속슬은 변동성이 당연히 클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얼만큼 견뎌낼 것인가가 중요할 것 같고, 문득 제가 오늘 눈을 뜨고서 드는 생각이, 드래곤볼에서 사이어인이 죽을 고비를 넘기면 전투력이 상승하는 것처럼 저도 변동성을 견딘 만큼 자산이 성장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튼 저는 지금의 사이클이 인생의 기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잘 활용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큰 이벤트로는 스페이스X IPO인데, 일론 머스크의 회사이고 투자 난이도가 테슬라와 같거나 그 이상이라면 굳이 지금부터 바로 투자를 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기다렸다가 떨어지면 땡큐고, 아니면 상황을 봐가면서 투자하면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여러 일들이 있었고, 일단 3대 지수는 모두 지난주보다 상승을 했습니다. 금요일의 공포를 생각하면 진짜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분위기 자체도 너무 좋아졌고요. 히트맵을 일주일로 보면 그냥 제 입장에서는 반도체 때문에 살아났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반면에 공포탐욕 지수는 지난주보다 숫자가 내려갔습니다. 이게 오히려 숫자가 높을수록 걱정을 해야 하는 거라 공포 구간인 게 다행이고 기회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요. 스크랩한 기사를 살펴보면 이번 주 증시의 하이라이트라 할 수 있는 스페이스X 상장 소식이고, 114조 실탄 장전한 머스크, 테슬라 스페이스X 합병할까? 라는 기사인데, 이제 이게 다음 순서인데 뭐 합병을 하냐 마냐, 저는 별로 그냥 신경을 쓰고 싶지 않습니다. 하면 하는 거고 마면 마는 건데, 당장 테슬라 주가나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반도체 슈퍼사이클 이제 막 시작됐다 라는 기사인데,
어쩌면 새로운 세상이 되면서 반도체 사이클이 기존과 달라져서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 아닐까라는 제가 가졌던 생각을 이제 기관들이 뉴스로 내고 있습니다. 노무라 증권뿐만이 아니라 JP모건에서도 이렇게 기사가 나오고 여러 가지 기관에서 지금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모두가 이렇게 같은 말을 하는 게 옳은 상황인지도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겠지만, 일단 저한테는 너무 진짜 가슴을 뛰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고, 진짜 좀 갈 것 같아요. 진짜 아무리 생각을 해도 멈출 게 없어서 얼마나 오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되고, 다음으로 상장 시동권 오픈 AI 몸값 1조 달러 목표라는 기사인데, 이제 오픈 AI도 상장을 시도할 것 같고 엔트로픽도 자연스럽게 할 것 같은데, 이게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고, 이번에 스페이스 X 보면서도 좀 출렁거리는 걸 보니까 얘네들이 할 때도 많이 이렇게 변동성이 심해질 것 같은데 봐야 알겠죠. 마지막으로 빅테크들의 이익이 장부상의 숫자다, 엔비디아 오픈 AI는 자전거래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조금만 여기에 관심을 가졌으면 들어봤을 만한 내용의 기사고요.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가더라도 불안 요소는 체크를 하면서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매주마다 스크랩한 기사를 이야기하는 거를 따로 찾아보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요새 한국경제신문에서 유료 서비스를 시작해갖고 이제 일부 기사는 유료 컨텐츠로 볼 수가 있어요. 신문 구독을 하면 신문에도 나오고 유료 사이트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 그냥 만약에 찾아보시려면은 안 될 수도 있다, 이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계좌 상황 비트코인부터 살펴보면 지난주보다 조금 오르긴 했지만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비트코인에 관련해서 비관적인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개인적으로는 비트코인에 대한 확신이 부족해서 적극적으로 달려들지 못하지만, 비트코인의 미래가 확실하다면 지금의 상황은 큰 기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고, 한 가지 아쉬운 건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떨어졌는데 환율은 또 많이 올라가 버리면서 이거를 사야 하는, 싸게 살 수 있는 체감 효과가 떨어지는 상황이라는 게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저의 계좌는 지난주보다 수익률이 100% 이상 올라갔습니다. 시드가 커지면서 오르내리는 금액이 훨씬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생각 없이 변동성을 견디는 제 자신이 신기할 따름이고, 계좌에 약간의 변화가 있는데 지지부진한 매그니피센트 7 ETF MAGS를 매도를 하고 팔란티어에 물타기를 했습니다. 팔란티어를 일찍 알아봤으면 이미 큰 수익을 내고 있을 텐데, 아쉽지만 앞으로의 가능성도 좋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파란불이 들어와 있을 때 열심히 모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저의 레버리지 투자 방식을 검증했던 계좌고, 2024년에 샀다가 물려서 이제 극복을 했던 과정을 계속 보여드렸는데, 요거는 올해 안에 매도를 해야 할 텐데 얼마에 팔 수 있을까라는 상상을 볼 때마다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호기심 해결을 위한 계좌는 이제 반년 가까이 되면서 일드맥스 중에서 버릴 것과 가져갈 게 가려지는 것 같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일드맥스를 활용한다면 MBDY와 YMAG가 가장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는 원금 손실이 너무 큰 것 같습니다. 계속 가져가면서 연말에 종합적으로 계산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테슬라는 딱히 할 말이 없습니다. 다시 조금 오르긴 했는데 뭐 이게 오른 것도 아니고 연말까지 가봐야 되는데, 연말에도 안 오르면 진짜 욕밖에 안 나올 것 같은 상황이고, 삼슬라 같은 경우는 수익 실현을 적극적으로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올해 초부터 상승하기만 해봐라 하면서 벼르고 있는데 상승을 안 하고 있고, 그리고 넷플릭스 세배가 다시 마이너스 폭이 심해졌는데 마이너스 30% 가까이 넘으면 땡큐 하면서 물타기를 할 거고, 그리고 메리츠 계좌에 있는 아이온큐와 델 2배는 그냥 관망 중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창피해서 이야기를 안 했다가 며칠 전에 LG전자에 물린 걸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 딱 한 분 빼고 모두 물타기를 하면서 버티라고 하시길래 매달 한 주씩 사야겠다 생각을 하면서 일단 한 주를 매수를 해서 평균 단가를 43층에서 40층으로 내려놨습니다. 젠슨항이 오면서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신 분들이 의외로 많아서 피해자가 계속
속출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계속해서 극복하는 과정을 공유하도록 할 거고요. 그래도 이거 뭐 인터넷에서 찾은 건데 이분보다는 상황이 훨씬 나으니까 다행으로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의 극복 과정을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부하지 않아도 되는 투자의 예로 보여드리는 연금저축 계좌와 ISA 계좌는 지난주 하락의 여파가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이거를 제가 평소에는 쳐다보지도 않거든요. 이렇게 정리할 때만 보는데 지금 보니까 요거 AI 전력 ETF 이게 지금 마이너스가 되어 있는 걸 보니까 세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돈을 좀 넣어서 매수를 해줘야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지난주 금요일에 하락을 막고 이미 벌어진 일이니까 어쩔 수 없다. 방향만 맞다면 우상향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지금까지의 모습이 재현되길 바란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너무 빨리 반등을 했고 이상한 일만 벌어지지 않는다면 금방 다시 최고점을 회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주식은 원래 이런 거다 라고 생각을 하고 시드가 커진 만큼 스트레스를 줄이려면 안정적인 방향으로 리밸런싱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드는데 또 한편으로는 반도체의 상승이 인생에 몇 번 안 오는 기회라는 생각이 드니까 개인적으로는 욕심이 나기도 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미래를 알 수가 없어서 결과가 어떤지는 모르고 부디 제가 지혜로운 판단을 하면서 제가 원하는 최상의 상황에 가까운 결과를 가져오기만 바랄 뿐이고 그게 아니라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게 제 그릇인 거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 확실한 건 일희일비하면서 일일이 대응하는 것보다는 지금까지 해온 방식이 저에게는 맞는 것 같고요. 앞으로도 함께 해주시는 분들과 응원하면서 평범한 사람의 자산이 우상향하는 모습을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가 원할 때 좋아하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고 싶은 만큼 오랫동안 할 수 있게 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또 만나요.